네,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3부에서 만나 뵐 분은 한 달에 한 번씩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슬기로울 정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좀 감질나지 않으세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후회되시죠? 예. 이거 한번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그건 뭐 방송 끝나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고 네. 여쭤볼 게 참 많아가지고. 네. 일단 뭐 제일 이제 그 궁금한 건 어제 이제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인데 좀 평을 좀 해주신다면. 혹시 인천 차이나타운에 가보면 공갈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속 텅 비어 있는. 네, 내용은 전혀 없고 속이 텅 빈 공갈빵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회견이었고요. 저는 비유를 해도 왜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내용이 없었다? 네, 지지율이 20%에서 30%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최소한의 반성과 쇄신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화자찬만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오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했는데 최근의 여론조사나 어제 방송을 보신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전혀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세요? 저는 단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도? 예. 왜냐하면 국민들과 인식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저도 좀 황당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지난 100일 동안 일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어제도 연설에 한 20분가량을 일방적으로 자화자찬을 하셨는데 모두 발언해서. 예, 모두 발언해서. 아니 속된 말로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리호 발사 성공도 그렇고 폴란드 방산 수출도 그렇고 다 윤석열 정부가 잘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100일밖에 안 된 정부가 그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하시면 그 말 듣고 저는 역효과가 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역효과? 예. 국민들은 태도를 보는 거거든요. 중요하게는. 그런데 저런 태도가 국민들에게 어떤 이렇게 접근될까? 기자회견은 국민과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스스로 대화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좀 너무 혹평을 하시니까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도 이거는 좀 괜찮았다. 좀 호평해 주실 대목은 없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 박하시다. 어지간하면 저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취임 100일 첫 기자회견이고 해서. 근데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핵심 의제에 대해서 의도된 회피 전략을 쓰신 것 같아요. 답변을 좀 피해가는 전략. 그래서 지금 뭐 내부적인 평가로는 잘 피했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실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셨어요. 궁금증을 피해갔다. 예.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꼭지 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언론에서는 야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꼭지. 예. 언론계에서 쓰는 은어죠. 예. 근데 오죽하면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인데 통신사 속보가 2개밖에 안 떴어요. 그랬네. 진행되는 동안에. 보통 보면 통신사 속보들이 막 다다닥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2개밖에 안 떴다는 건 볼 게 없었다. 속이 비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좀 대단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언론이 이제 묘사한 걸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50분 넘게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유일하게 웃었던 대목은 도어 스태핑 나올 때 그 부분이었다. 네. 이렇게 했고 또 이제 그걸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이제 분명하게 밝혔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셨어요? 소통의 의지가 있다는 건 전 대단히 높이 삽니다. 하지만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선 소통이라는 건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듣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이 되는 거고 모 언론사에서 분석한 기사를 보니까 도어 스태핑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글쎄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글쎄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쓸 때는 상대에 대한 말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국민의 지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은연중에 본심이 저는 드러나는 거라고 말버릇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말버릇? 글쎄요. 저는 출근길 문답에 대해서 대통령이 고집을 피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 일종의 오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휴가 중에 뭐 주변에 걱정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만하시자라는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난 계속 하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이러다가는 더 큰 화를 입든가 아니면
출근길 문답이 아니라 내용도 없는 그냥 인사 정도로만 격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그만두시는 게 어떨까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어제 기자회견의 핵심은 역시 쇄신 의지를 밝히는 것. 따라서 네. 쇄신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한 어떤 반성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게 가장 핵심이었는데 이게 없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자회견 평가 말고 지난 100일에 대한 평가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럼 반성에 대한 그러니까 항목이 그러니까 맨 앞순위에 놓이는 게 뭡니까? 이번 지금 기자회견까지 100일 동안의 문제의 가장 본질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닫아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곡되고 그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게 인사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영부인 문제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제는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대통령 본인에게서 찾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이제 김기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100일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어떤 평가가 좀 너무 박한 부분과 관련해서 김기현 의원께서는 이제 마라톤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못 뛰고 있다고 하면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 주시던데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 편을 드는 게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눈치 보지 말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둘 다 망합니다. 지금이 이제 분수령이기 때문에 예. 일이 잘못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건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대통령 주변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어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건 당연히 예상 Q&A에 있었을 겁니다. 네. 준비된 답변을 하신 거예요. 바빠서 관심 가질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즉답이 나온 게 아니라 본인과 그리고 참모들이 준비된 답변이거든요. 근데 문자 보낼 시간은 있으신 분이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나라는 근데 오전 11시 때였죠 아마. 네. 그리고 대통령의 격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감정 싸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집권 여당의 대표랑 그렇게 감정 싸우듯이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한 방 먹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제 그 답변에는 예. 별로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뜻이 깔려 있다. 혹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아주 정교하게 준비된 답변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전혀 대통령스럽지 못한 답변이다. 그리고 그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그렇잖아요. 가처분 신청 신문 가면서 챙겨보지 못했다 하면서 뒤에 불경스럽게 또 이런 표현을 붙이던데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툭 거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게 당연히 발끈하고 답을 하는 거죠. 두 분이 지금 감정 싸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공개적으로.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그렇게 감정 싸움하고 하는 게 지금 그럴 시기인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진짜 그 문제 지금 저 문제는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어디서부터 발단이 있었다고 봅니까? 그리고 대선 때 어떤 그 분란 여기서부터라고 보는 겁니까? 대선 때 분란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겠죠. 근데 저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설령 잘못한 게 있으면 만나서 풀어야죠. 그런데 그 문제를 소위 말하는 윤핵관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윤핵관 호소인들을 통해서 당내에서 정리하는 절차적 방식을 벗어나서 그런 방식을 쓰다 보니까 이게 비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좀 의원님께 좀 따로 떼어서 여쭤볼 게 있는 게 담대한 구상 나왔잖아요. 네. 광복절 그 기념사에서 이 구상을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전혀 담대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수 전문가들의 평가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북한의 호응도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새로운 게 전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했던 비핵개방 3천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본질적으로 당시나 지금이나 북한을 협상장으로 견인해낼 방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황인식이 너무 안일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금 하노이 노딜 이후에 싱가포르 합의라든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 메시지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경축사에는 대북 제안을 해놓고 이틀 뒤인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쇼라고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이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예.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쇼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대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단히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좀 과문해서 어제 그걸 쭉 지켜보면서 비핵화 의지만 보이면 하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비핵화 의지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싱가포르 선언이나 하노이 회담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이미 비핵화 의지를 보인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합니다. 북한은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육성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걸 미국의 대통령과 합의한 게 싱가포르 합의거든요. 이미 자기네들은 비핵화 의지를 보일 만큼 보였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주장이. 네. 근데 그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즉 문이 있어야 되는데 문이 없는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소속 상임위가 환경노동위니까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노동 관련 이야기도 나왔어요. 노동 개혁 관련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끝내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해서 또 추가로 했던 발언도 연결되어 있는데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럼 솔직하셔야죠. 평가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동개혁의 과제들은 쭉 일별하셨습니다. 그런데 노동개혁의 과제를 모르시는 분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자라는 것은 노동계에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방향이고 우리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상대편에는. 즉 어떻게 하겠다 하우투에 대한 방법이 없이 개혁 과제들만 일별해 놓으니까 평가할 게 별로 없는 거죠.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법과 원칙을 앞세우겠다 강조하셨는데 이제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법과 원칙은 힘센 사람들 편에 종종 서 있었지 않습니까? 약자 편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법과 원칙이라는 건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이 돼 왔던 게 현실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 보면 현장에서는 대화를 포기할 수밖에 없죠. 이게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당 문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지금 당 강령 개정, 그 소득주도 성장, 1가구 1주택 이걸 이제 지우는데 일부 언론은 문재인 지우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던데요. 어떻게 지금 그 평가를 하십니까? 의원총회에서 그 논의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다만 문맥에 맞지 않는 표현을 포용적 성장으로 바꾸었다라는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의원님들이 일정하게 좀 동의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고 성과가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그것을 잘 안고 가는 게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고 가는 게? 예. 그래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도 실거주 실소유 이 개념으로 좀 바꾼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예. 이게 저희 당에 가져가야 될 지향과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치지 않겠다라고 이번 전준위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의원님들에 대한 설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의원들도 크게 뭐 다른 이견들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네. 당헌 80조 개정 문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1조 1항은 그냥 두고 예. 3항을 이제 손본다는 거잖아요. 윤리 심판을 해서 당무위로 예. 정치 탄압 여부 판단 주체를 바꾼다.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비대위가 절충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한 측면에서는 검찰공화국 시대의 검찰의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 억울하게 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애초 도입 당시부터 무죄 추정 원칙이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당 혁신의 퇴보다 그리고 특정인을 위한 개정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요 양론이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가 절충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절충안이 어떻게 작용될지는 앞서 우리 진행자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가 하셨는데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싶습니다. 운영의 문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뉴스 보셨죠? 그 평산마을. 네. 한 60대 1인 시위자가 김정숙 여사에게 뭐 욕설을 하고 예. 흉기를 갖고 결국 구속영장 신청한다고 하던데 네. 왜 이게 정리가 안 될까요, 현장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탓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공권력이 살아있는 걸 이런 데서 보여주셔야죠. 네. 근데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저 평산마을에 매주 가고 있는데요. 매주 가세요? 예.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게 그대로죠. 예. 휴가 그러니까 다녀오신 다음에도 또 그대로 맞습니다. 재현되고 있는 거죠. 예. 예. 얼마나 심각하면 칼로 위협하는 대통령 내외분이 산책하고 있는데 위협하고 대통령 비서진에 대해서 칼로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윤석열 정부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그 정도 상황이 되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네.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경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면 됩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나요? 예, 그건 뭐 법 개정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경호처장이 바로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호구역 안에서는 시위나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금 전직 대통령이 합니다만 예. 경호처장이 경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장이 그 조항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예. 근데 조금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집회는 저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집회가 타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고 저는 온당한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별로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매주 가신다니까 대화를 나누셨을 겁니까? 그러면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부는 지금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옮기기가 어렵 정도로 힘들어 하시죠. 다만 예. 그걸 내색을 하지 않으실 뿐이지요. 옆에서 본 참모들 입장에서는 괴롭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많이 괴로워한다. 네. 거의 뭐 지금 갇혀 사는 거잖아요, 사실상. 지금 퇴임하시고 한 100여일 됐는데요. 네. 마을 산책, 소위 말하는 댁 이외 마을 산책을 며칠 전에 처음 하셨어요. 그 처음 한 날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이 이제 욕설하고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겁니다. 100일 만에 처음으로 마을 밖에 산책을 했다라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거질지도 못할 상황이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